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겨울철을 맞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5차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20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2에서 삼성전자의 기술과 철학을 알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남가주에 폭우가 예보돼 가주에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올해 가장 큰 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합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겨울철을 맞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5차 재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8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7% 증가한 12만 1,3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9월 25일 이후 약 2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날씨가 추운 북부의 미시간주 등 오데호 주변과 뉴햄프셔주 등 북동부가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주민수 대비 신규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입원 환자는 팬데믹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간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급증하며 연방정부 의료팀이 지원을 위해 파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억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60.4%로 올라섰습니다. 포항공대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20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는 화학공학과 이정욱 교수팀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판별 기술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를 구별하는 기술은 3에서 5일 걸리지만 연구팀은 기존 DNA나 RNA 서열을 읽어내는 시퀀싱이 아닌 분자 진단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쉽고 간단하게 진단 키트를 만들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포항공대 이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기술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변이나 코로나19 이후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도 빠르게 진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2에서 삼성전자의 기술과 철학을 알립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최근 2022년도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이번 CES 2022가 삼성전자의 새 사령탑 자격으로 글로벌 무대에 데뷔하는 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CES 2022에서 기술은 인류와 지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치를 담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합니다. 또한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화한 맞춤형 서비스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일상에 도움을 줄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CES에서 6번의 기조 연설을 통해 전자산업에 대한 철학을 시장과 소비자와 공유하고 미래 제품 기술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남가주에 폭우가 예보돼 가주에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올해 가장 큰 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주말 동안 쌀쌀한 기온이 지속된 후 오는 13일과 14일 남가주에 폭풍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9일까지 남가주 전역에는 소량의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은 지난 9일 하루 동안 지난 10월의 폭풍우보다 2~3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13일 정오 이후부터 저녁까지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풍우의 영향으로 7,000피트 높이의 산악지대에는 2피트 이상의 눈도 예측됐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개표한 결과 찬성 19명 대 반대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9,000곳 중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됩니다. 해당 매장 근로자들은 북미 서비스 노조 지부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측은 즉시 회사의 임금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노조 설립을 추진한 버팔로의 다른 매장 2곳 중 한 곳은 반대가 우세해 노조 결성이 좌절됐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매장의 바리스타들은 지난 8월 인력 부족과 불충분한 교육 등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노조 설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바리스타들은 팬데믹 이후 모바일 폭증에 업무가 과중해진 점도 노조를 결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박모 씨는 헐리우드 지역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차 안에 중요한 물품들을 전부 절도당했습니다. 트렁크 안에 안 보이게 넣어놓은 카메라와 랩탑 컴퓨터 등을 2인조 절도범이 차를 타고 와 순식간에 유리창을 깨고 털어간 것입니다. 박모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아무리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자동 응답기만 돌아가고 지인에게 문의하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는 $1,000 이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급증한 떼강도와 미행 강절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해 한인 등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강절도 사건들에 대한 수사나 체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큰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곧바로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치안기관들의 솜방망이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계 소식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남가주에서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정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학기 회원들은 찬양과 경배 후 안현숙 사무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김영하 목사가 뜨리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용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학기는 본 CBS 방송국 중보기도팀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멤버는 여성 목회자이자 목회자 3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BS TV 중보기도회를 인도하는 안현숙 사무는 항상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됐지만 5년 전부터는 목사 사모들의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불어 세계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세열이 2,561명의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황폐한 이 땅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세대의 악함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대를 보면서 울고 계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학기 중보기도팀은 본 CBS TV 미주 방송국의 개국과 더불어 예배 기도회를 시작해 현재까지 17차 기도회를 가졌으며 어려운 가운데 누구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나누어 회복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정용주입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은 한인 기독합창단이 오는 12일 주일 오후 7시 나성 영락교회에서 제6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한인 기독합창단은 1984년 창단 이후 유럽과 미국 전통교회 음악을 연주해온 남가주 한인 합창단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로크 오라토리오의 대표곡인 핸델의 메시아를 합창단원 50명과 소프라노 윤예원, 테너 전승철, 바리톤 김수찬 등의 솔로이스트들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김동근 지휘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인 기독합창단 37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주회가 없는 한 해였다라며 그렇게 18개월의 방학을 마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연습을 재개하게 됐는데 이번 핸델 메시아 공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변화를 지속적으로 겪으며 지쳐있는 많은 분들께 힘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만들기를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는 지난 6월 새롭게 문을 연 들푸레쿰이라는 이름의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신생 카페라고 하지만 벌써 지역 입소문이 돌아 유명 맛집 블로거는 물론 많은 이가 찾는 맛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모두 20대 청년이라는 점인데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런 브런치 카페를 차린 것일까요? 그 뒤에는 놀랍게도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들푸레쿰은 창업 전문가가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설과 맛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현장 선교라는 컨셉을 통해 매장 내 찬양, MR 등을 틀어 일반인 전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